안녕하세요. 탐색의 시간 태양초입니다. 우선 이직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피성 이직은 절대 안 돼요. 이직은 물론이고요. 부서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나의 장기적인 커리어 맵을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씩 징검다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으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내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한 그런 큰 발걸음, 그게 바로 이직입니다. 따라서 항상 신중하게 임하고 결정해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이직을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께서도 구인구직 시장에서 구직자는 항상 을의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로 구직자가 하기 나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커리어상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이직이라면 충분히 구직자도 동등하거나 혹은 더 나은 상황에서 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직장을 단 하루도 더 출근하기 싫다. 이런 상황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크게 불만은 없지만 내가 한 단계 또는 몇 단계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쯤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커리어의 그 넥스트, 다음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사항을 염두하고 임한다면 더더욱 여러분께서 이 이직 시장에서의 협상 과정에서 여유롭게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다른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태양초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믿으셔도 돼요. 시작할게요. 우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상대가 원하는 것은 최소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경력직으로서 이직을 한다는 거는요, 구직하는 곳에서 TO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 좀 아쉽지만 일단 사람이 필요하니까 한번 뽑아볼까?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80% 정도 이상은 구인하는 입장에서 흡족한 인물이 나타나야 다음 라운드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팀 내에서 사람이 빠졌을 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존 멤버들이 이제 그 사람의 일을 다 나눠서 하느라고 소위 갈리고 있을지언정 바로바로 구인이 되지는 않잖아요. 헤드헌팅 사이트도 보면은요, 비슷한 공고가 한동안 게재가 되거나 또는 그 상태가 진행 중이었다가 다시 지원 가능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제목이나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올리는 경우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세부 내용에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어서 다시 올린다 라고 적힌 것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일단 경력직 지원을 할 때는 나의 준비 상황과 잘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구인 공고라든지 헤드헌터가 보내온 그 아레나를 보고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경력과 경험치에서 최대한 1대1로 대응해서 맞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영업 경험 우대라고 하면 영업 경력이 있어야 하고 동남아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됨이라고 하면 동남아 담당을 했던 경험이 있어야 되죠. 특정 통계 분석 툴을 다룰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실무 경험이나 교육 이수를 통한 그런 자격증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찾던 그 사람이네 하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1대1로 대응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연결고리라도 찾아야 돼요. 영업을 해보지 않았는데 영업에 지원한다면 저는 제품 개발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것이 셀링 포인트가 될지 그 시작, 그 뿌리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점을 강력하게 소구해서 수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라든지 하는 그런 설득을 위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동남아 영업을 하고 싶은데 경험이 없다 라고 한다면 영어 외에 베트남어, 태국어 또는 인디어를 6개월 정도씩 공부를 해서 나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어필하는 것도 차선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팁입니다. 되도록이면 실적 또는 예상 실적을 자료로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성과를 통해서 회사에서 주는 상을 받았다. 보상 차원의 연수를 다녀왔다. 선발되어서 양성 과정을 마쳤다. 하는 것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보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연간 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사본으로 준비해서 이 클리어 파일에 넣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물론 대외비 사항은 블랭크 처리를 했죠. 저희 회사가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그 특정 입찰에서 최종 공급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A 회사가 현재 대리점으로서 내년도 말까지 어떤 제품을 얼만큼 발주하겠다라는 약속이 적혀 있는 계약서였어요. 이걸 통해서 그 상대방에게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영업인으로서 올해 장사를 못할까 봐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제가 올해 그리고 내년도 반까지의 장사를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급할 것이 없어요. 라는 것을 한껏 어필한 거지요.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절대로 현 직장을 미리 그만두면 안 됩니다. 간혹 그 후배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직 준비에 몰두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또는 현 직장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뭘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우선은 퇴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한 이후에 구직을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바쁠 때에는요. 구직 활동을 위한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찬찬히 쓰기 어려울 정도로 몸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죠. 그런데 이게 임계치를 넘어서서 와, 여기 계속 있다가는 내가 갈리고 비전도 없겠다라는 데 생각이 미치니까 진짜 초인적인 정신력이 발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일을 해서 밤 10시, 11시에 퇴근하고 나서도 이력서 쓰고 자소서 쓰고 새벽까지 면접 준비하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간절함이 생기니까 실행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어요. 퇴사 후 준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요. 그 직장과 직장 사이의 기간이 구직자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나이는 계속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경력으로 쌓이지는 않는 기간이잖아요. 보면 그 학부 졸업생들도 이런 걸 피하려고 졸업 유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초조해져요. 우리가 제 아무리 월급이 너무 짜다, 이런 복지가 성에 차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도 그 덕분에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반년씩 안 들어온다? 그러면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우리 구직자가 새로운 직장에 대한 눈높이를 점차 낮추게 됩니다. 가장 최악인 경우는요. 그렇게 눈을 낮추다가 이전 직장보다도 못한 직장으로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월급이라는 그 마약이 이직 시점에서는 꽤 중요해진다는 점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한편으로는 구인하는 입장에서도 배짱을 부리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탐나는 운동선수가 있다고 쳐요. 다른 팀에서 잘 뛰고 있고 에이스로 인정받는 사람을 데려오고 싶지, 아무런 소속팀도 없는 그런 선수를 과하게 좋은 대우를 하여서 데려오고 싶을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직이 확정되고 합격됐다는 통보를 받더라도 상대로부터 서면으로 확답을 받기 전까지는 현 직장에다가 이직하겠다는 의사조차도 티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저의 다른 이직과 부서 이동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무 레벨에서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협상의 여지가 크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의 팁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탐색의 시간 태양초였습니다.